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촉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또 아이들의 그 연령별 발달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부모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학기 시작하면서 신입 어머님들도 맞이하고, 또 이제 제가 다른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애착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구나. 어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이의 애착 부분 때문에 아이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착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저는 불안함이 더 큰 부모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그 바른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들이 도움을 주면 좋을까가, 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좀 바르게 알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까지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머님이 굉장히 정말 태어나서 소중한 아이를 계속 안아주고 젖도 먹여주고 많이 웃어주고 하시고 있지만, 그 아이는 사실은 이게 우리 엄마구나를 3개월까지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그 생존과 관련된 대소변을 본다든지 배고픔을 조금 달래준다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이런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뿐이지, 아이는 이 사람이 내 엄마라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생아 때부터 한 3개월까지의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3개월부터 돌까지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머니? 그때 아이들은 이제 이 사람이 매일매일 나에게 밥을 주고 또 나를 어루만져주고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나에게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막 무서운 소리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진 아이가 훨씬 애착 관계가 있을까요? 어머님들, 이건 너무 쉽죠. 당연히 아이와 함께 내가 아이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과 목소리로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아마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이때 아이들은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낳아준 엄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늘 함께 있는 그 엄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착 관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너 참 예쁘다, 한번 안아볼까 라고 했을 때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막 엄마에게 달려와서 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걸 이제 얘가 낯을 가리는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돌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때는 이제 애착 관계가 조금 더 이제 단단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게 되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컸으니까 엄마가 친구네 집에 가기도 하고 어딘가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만 있다면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내가 엄마와 조금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놀잇감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저기에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손 좀 만져볼래, 악수할까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잠깐이지만 터치해보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조금 낯선 곳에 있지만 괜찮아, 여기에는 나의 엄마가 나를 돌봐주고 있거든, 이런 안정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애착 관계는 사실은 0세부터 그리고 한 36개월까지 우리들은 아이들을 잘 돌봐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애착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사였을 때 이제 초기 적응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교실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엄마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낯선 이 환경이 두렵고 무섭고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고 또 내 또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있는 놀잇감들이 뭔가 다 차지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아이에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게 엄마든 아빠든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밥을 주고 나의 본능적인 부분을 다 채워주면서 또 따뜻한 눈빛과 좋은 목소리와 그리고 어떤 따뜻한 이런 스킨십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여기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탐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적응을 하는 기간 중에 잠깐 화장실을 다녀올게요 선생님 하고 나갔을 때 아이는 엄마가 없어진 걸 알고 막 울기 시작해요. 물론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도 부모가 교실 밖을 나갔을 때에는 굉장히 불안해서 엄마를 찾으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애착 관계가 잘 된 아이들은 엄마가 화장실에 돌아와서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아이를 안아주고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울음이 잦아들고 엄마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구나를 알고 다시 탐색하고 아이가 불안함을 빨리 잊어버리고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비해서 그런 형성이 좀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나가면서 이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하고 부모가 다시 돌아왔어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린이집이 떠나가라 하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들이 조금 더 많이 보호해줘야 되고 아이의 애착 관계에 있어서 엄마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불안감을 오랫도록 느끼는지 한번 자기의 삶을 조금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아이들 중에서는 낯선 곳에 가도 뭐 여기가 낯선 곳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상황들을 막 탐색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만져보고 다가가서 말 시켜보고 안아보고 이래도 절대 그런 부분에 어색해하지 않고 그냥 막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아이는 사회성이 엄청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 또한 어떤 애착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회피형 애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자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애착을 느끼지 않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관계,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따뜻한 미소도 발산이 될 수 있고 눈마주침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얘는 사회성이 진짜 발달했나 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한 번 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는 뭔가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 우는 아이도 있지만 들어왔을 때에도 막 울면서 막 저항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도 때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도 때리고 친구도 때리고 막 이러면서 뭔가 아이가 자기의 어떤 표현을 막 때리면서 하거나 밀쳐내거나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우리들이 조금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좀 더 따뜻한 애착이 많이 결여됐구나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촉감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을 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정상적인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사람과 다른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좀 낯설고 어렵지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야 라는 신뢰나 믿음감을 갖게 되는 거에 비해서 이 애착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를 아동 학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그냥 아이를 방치하고 자기 어른의 일들에 막 그냥 휩싸여서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한 아이들이라든지 하는 아이들은 조금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바로 그런 부분을 알아차리고 부모에게도 아이에게 따뜻한 애착이 될 수 있도록
잘 모르신다면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부모 스스로가 나에게 온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부분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엄마가 나와 항상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가 정말 지금은 엄마 품속에서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진 못하지만 아이가 보내는 어떤 그 좋은 것들을 엄마가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속삭여주고, 그리고 아이가 더운지 추운지, 그리고 지금 소변을 봤는지 대변을 봤는지 엄마가 알아차리면서 아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해줬을 때 아이는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게 많구나, 좋은 사람도 많고 이 세상은 굉장히 살만한 곳이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애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부모로서 잘 그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어머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아이가 때를 써도 그런 부분을 다 들어주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지나친 욕심이나 때를 쓸 때에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착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냥 사랑만 한다라고, 물론 아이들은 그냥 정말 온몸으로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원에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있지만 0세반이나 1세반에 들어갔을 때 저의 모습과 또 큰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영아들에게는 천사의 기운이 많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두 팔이 이렇게 벌려지는 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천사의 힘,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려주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애착 연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양육자가 계속 바뀌기보다는 일정 기간은 부모님이 늘 그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이 사람이 나의 엄마고 나를 도와주는, 또 나를 키워주는 엄마구나라는 걸 아이가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은 그럼 나는 애착관계를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할머니나 이모나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의 좋은 애착관계, 또 엄마와 좋은 애착관계를 갖는 아이들은 그 제2의 양육자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만 어머님은 충실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